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벡터장과 선적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벡터장의 선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를 해보죠. 데피니션 정의 갑니다. 자, 벡터장을 선적분을 할 건데, 자, let F be a vector field with continuous components defined along a smooth curve C 얘는 RT고요. T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then the line integral of F along C is 인테그랄 C에 대해서 F 내적 T ds는 인테그랄 C에 대해서 그럼 T라는 친구가 뭐냐면 그 유닛 탄젠트 벡터 우리 공간 운동 단원에서 공부했던 그 탄젠트 벡터거든요. 그러면은 그 유닛 탄젠트 벡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RT를 호의 길이 함수로 미분을 하면 그죠? S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T가 나온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dr/dt는 라지 T가 안 되고 맞죠? 호의 길이로 미분했을 때 나온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dr/ds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랬고 근데 이제 dr/ds랑 dr/dt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물어보면 dr/ds에 ds/dt를 곱하면 dr/dt가 됐죠. 이게 합성함수 용법이죠. 그죠? 그래서 dr/ds를 여기에 만약에 ds/dt를 곱하게 되면 dr/dt가 나오는 건데 ds라는 친구를 우리가 ds/dt, dt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얘를 인테그랄 c에 대해서 f 내적 dr/dt의 dt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튼 결론적으로 이거를 인테그랄 c에 대해서 f 내적 dr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정의를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뭐냐면 벡터장이 지금 스무스 커브 C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랬을 때 F를 C를 따라서 선적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수, 이번에 스칼라 함수가 아닙니다. 라지 F 벡터장이잖아요. 벡터장을 기존에랑 마찬가지로 어떤 곡선을 따라서 선적분을 하고 싶은데 벡터장을 선적분할 때는 그냥 선적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스칼라 함수에 우리가 선적분을 배운 거지. 벡터장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합칠 것이냐 그걸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얘기냐면 얘가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곡선 C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C에 대해서 벡터장이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건 각 점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화살표가 이렇게 각 점마다 이렇게 벡터장 F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 벡터장 F를 그림으로 그리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C에 따른 선적분은 뭘 보는 거냐면 이런 화살표 중에서 이 곡선 C랑 관련이 있는 부분을 다 더할 거예요.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접하는 부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약간 곡선과 수직이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 얘도 수직이니까 약간 의미가 없고요. 얘는 지금 접선이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이 부분 이 부분만 우리가 더하는 겁니다. 이 길이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곡선 C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한다 했을 때 접선 방향은 이 방향이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그죠? 이쪽 방향으로 지금 곡선 C가 이동을 하고 있다 치면, 그죠? 그러면은 곡선 C의 진행 방향과 평행한 성분은 이선 성분이고 이 성분은 이제 약간 음수로 취급을 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다 더해주는 겁니다. 이 길이들을 다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생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벡터장 F를 곡선 C와 평행한 성분, 벡터장의 화살표를 곡선 C와 평행하도록 정사형을 시켰을 때 그 함수 이 값을 여러분이 선적분을 하는 그걸 우리가 벡터장의 선적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얘는 우리가 의미가 뭐냐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물리학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힘이에요. F를 힘으로 보는 거예요. 얘를 force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C는 이동 경로, path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막 이렇게 이동을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물체가 이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막 힘을 가하는 거예요. 힘을 이렇게 가하는 건데 예, 각 경로마다 이렇게 힘을 가하는 거죠. 뭐 그냥 평행하게 가했다고 해볼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밀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물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곡선이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얘가 떼구르르르 굴러가야 되는데 그때 굴러가게 하는 힘이 뭐냐면 오른쪽으로 미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미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오른쪽으로 민 거예요. 그런 식으로 힘을 줬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힘이 이 물체 한 일은 얼마냐 이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체가 힘을 가해서 한 일은 물체의 이동 방향과 평행한 성분만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체가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안 배웠을 텐데 물체가 이렇게 물체가 이동을 할 때 만약에 힘을 이렇게 줬으면 실제로 이 물체의 힘이 한 일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힘을 물체 이동 방향과 평행한 성분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죠 두 개로 평행한 성분과 이동 거리를 곱하게 되죠. 그러니까 F 내적 S 이거를 우리가 한 일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그거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는 이 이동 방향 변위라고 하는 게 계속 달라져요. 이동 방향이 지금 곡선이 이동함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t로 계속 이제 xyz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결국에 한 일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f랑 t랑 이제 내적을 해준 게 한 일이 되는 거고 그거를 전부 다 이제 더해야겠죠. 이게 미소변이니까요. 이게 그죠? 그래서 얘를 다 더해주면 우리가 1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얘를 잘게 쪼개요. 얘를 잘게 쪼개면은 이 곡선들을 직선처럼 이해할 수 있죠. 직선처럼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선분을 이동시켰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이 무엇이냐라 물으면은 그렇죠. 벡터장 f에다가 뭘 곱하는 fx 여기 이 점을 x0, y0, z0 이렇게 놓으면은 fx0, y0, z0에다가 이 변이 그죠? 이 변이를 곱해주는 거죠. 그게 델타 s라고 볼 수 있겠죠. 델타 s 제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한 1이에요. 맞죠? 근데 그거를 다 더해주는 거죠. 근데 F라는 친구 중에서 어떤 거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접하는 이 선분하고 평행한 선분을 봐야 되니까 tx0, y0, z0랑 내적한 게 실제로 이렇게 한 게 한 입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이쪽이 길이가 델타 S0라고 하고 이게 fx 0, y0, z0라는 화살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 벡터가 tx0, y0, z0랑 비슷하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f를 t로 내적시킨 게 여러분이 얘를 수선의 발 내려서 만든 이 길이랑 델타 S0랑 곱한 거나 마찬가지죠. t의 크기가 1이니까 단위 벡터니까요. 그죠? 맞죠?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이 길이가 얼마예요? 이 길이가 f x0, y0, z0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이거랑 델타 S0를 곱한 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근데 f랑 t랑 내적해주면 이게 f의 크기 곱하기 t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t의 크기가 지금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f 코사인 세타가 f 내적 t라고요. 그 얘기가 너무 지저분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여튼 결론.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리학적 의미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정의를 한 게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라인 인테그럴 이게 우리가 정의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force, 얘가 path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c f 내적 t ds가 갖는 물리학적 의미는 이제 한 일 work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리학적 의미인데 사실 수학적 의미도 있어요. 수학적으로 좀 더 좋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t를 우리가 drds로 바꿀 수 있고 drds를 우리가
이렇게 DRDT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의고 얘가 정의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정의고 이 친구가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계산을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RT가 XT, YT, Z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매개화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F는 MX, Y, Z, NX, Y, Z, PX, Y, Z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냐? 인테그랄 C F 내적 T DS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인테그랄 C에 대해서 얘랑 내적한 거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죠? A부터 B까지. 그래서 A부터 B까지 얘랑 내적한 거를 적분해주면 돼요. 근데 X 자리에 지금 XT를 넣어야 됩니다. 이거 다 T에 대한 함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MXT, YT, ZT 랑 뭐랑 곱해야 돼요? XT랑 곱해야죠. 그죠? 더하기 N 미안해요. 이거 미분해야죠. R 프라임 T를 계산을 해서 걔랑 내적하는 거죠. R 프라임 T는 X 프라임 T, Y 프라임 T, Z 프라임 T니까 여기가 X 프라임 T가 돼요. 그죠? 그리고 N XT, YT, ZT랑 Y 프라임 T랑 곱해주고 그 다음엔요. PXT, YT, ZT랑 Z 프라임 T랑 곱해주고 이거를 T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그러면은 이 선적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예쁘게 써볼게요. 이게 XT, YT, ZT는 좀 생략을 하고요. 이건 좀 생략을 하고 얘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표기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끝이에요. 이게 이제 계산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걸 좀 표기를 다르게 한번 표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XT, YT, ZT는 이제 좀 생략을 하고요. 쓰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X 프라임 T, DT라는 걸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죠? X 프라임 T라는 게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죠? 그러면 약간 DT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없앤다 치면 D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 프라임 T, DT를 DX로 바꿨습니다. 됐나요? Y 프라임 T, DT를 DY로 바꿔 쓰고요. 그 다음에 Z 프라임 T, DT를 DZ로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얘가 이제 또 다른 표기 방법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계산 방법은 이걸로 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표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 표현 방법의 계산 방법은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때도 얘랑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계산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dx가 뭐죠? x 프라임 t dt. 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여튼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튼 얘가 수학적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약간 이게 미분 형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요. 미분 형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분 형식이라는 게 뭐 dx, dy 이런 친구들을 미분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dy는 f dx 뭐 이런 거 봤었죠. f 프라임 x dx. 뭐 df는 뭐 이런 거 우리가 봤었죠.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그때 디퍼런셜이라고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뭐 이런 거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런 게 이제 있다라고 하면서 근사에서 좀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전부 이제 미분 형식의 일종이고 그 중에서도 원폼의 일종입니다. 원폼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dx1들이. 그러니까 곱해져 있지 않죠. dx랑 dy가 이렇게 곱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다중적분을 보면 dx, dy가 곱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곱해져 있지 않고 약간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 친구들을 이제 원폼이라 부릅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 곱해져 있는 형태가 아니니까 원폼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선적분은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원폼의 적분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요. 네, 원폼의 적분. 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A부터 B까지를 사실 C라고 적는 게 조금 더 적절하긴 해요. C에 대해서 곡선 C를 따라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인테그랄 C M dx 플러스 N dy 플러스 P dz 뭐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냐? 라인 인테그럴의 정의는 처음엔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걸 표기하는 방식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걸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수학 물리학적 의미로는 이제 F를 힘, 그 다음에 C를 물체가 이동하는 경로라고 한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일, work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 선적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원폼을 적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투폼 적분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볼 거예요. 면적분 단원에서 이제 면적분의 벡터장의 면적분이 투폼의 적분과 이제 사실은 같은 얘기라는 것을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수학적인 의미를 알아야 나중에 이제 4차원에서도 적분을 해볼 수 있겠죠. 5차원에서의 적분 뭐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좀 일반화가 잘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나중에 배울 정리들이 일반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교재는 없지만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제 3번이에요. 계산만 일단 여러분이 열심히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자, fxyz가 z, xy,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고 곡선 C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t제곱, t, 루트 t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t는 0부터 1까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인테그랄 C에 대해서 f 내적 dr 얘를 구하고 싶은 게 목표인데요.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냐면 결국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인테그랄 C에 대해서 f 내적 dr dt의 dt로 하는 게 계산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이걸로 계산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 말은 r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r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그럼 r't를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죠? 2t, 1, 2 루트 t분의 1이죠. 얘를 얘랑 내적해준 것을 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t는 0부터 1까지고요. f랑 r't랑 내적을 할 건데 지금 z 대신에 뭘 넣어야 돼요? 루트 t를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루트 t 곱하기 2t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y 자리에 x 자리에 t제곱, y 자리에 t 넣어야 되니까 t 세제곱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걔랑 1이랑 곱해주는 거죠. 1 더하기. 그 다음에 y 자리에 t를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랑 곱해주냐면 2루트 t분의 1이랑 곱해줍니다. 얘를 여러분이 적분을 해주시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 2t의 2분의 3승 더하기 t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t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인터벌 0부터 1까지 2분의 3의 t의 2분의 3승 플러스 t의 3승의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t의 2분의 5승으로 묶으시고 5분의 2 곱해주면 5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리고 4분의 1의 t의 4제곱 이렇게 되니까요.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20분의 12 더하기 5는 17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네. 2번 문제 볼게요. 곡선 C가 RT는 코사인 T, 사인 T, T 이렇게 매개가 된대요. 그랬을 때 인테그랄 C에 대해서 마이너스 y dx 플러스 z dy 플러스 ex dz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거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dx는 x 프라임 t dt, dy는 y 프라임 t dt, dz는 z 프라임 dt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랬죠. 그러려면 rt를 미분을 해야 돼요, 그죠? r 프라임 t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적분을 하려면 곡선을 매개화한 다음에 미분을 해야겠죠. 자,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1이고요. t는 0부터 2파이까지 변한다 그랬고, 자, y 자리에 뭘 넣어요? 사인 t를 넣습니다. 사인 t. 그럼 마이너스 사인 t. 그 다음에 dx는 x 프라임 t dt, 즉 마이너스 사인 t예요. 그리고 dt는 제 마지막에 적을 거죠. 그 다음 플러스 z는 뭐예요? t죠. 그리고 dy는 뭐예요? y 프라임 t dt. 코사인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죠. 맞죠? 마지막, 자, x는 코사인 t고요. 2 코사인 t고 z 프라임 t dt, 그러니까 1이죠. 1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적분하시면 끝이에요. 자,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제곱 t 마이너스 t 사인 t 플러스 2 코사인 t dt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복잡하네요. 사인 제곱 t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t니까 적분을 하면 2분의 1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 2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t 사인 t를 적분해야 되는데 t 사인 t를 적분을 해줘야죠. 적분을 해볼까요? 자, 얘는 미분할 거고 얘는 적분할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t 코사인 t 이렇게 쓰시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제 얘는 미분해야죠. 1. 그 다음에 사인 t 적분하면 아까 마이너스 코사인 t였으니까 플러스 코사인 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 적분하면 사인 t니까 결국엔 사인 t 마이너스 t 코사인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를 미분하면은 이제 t 사인 t가 나오는 거고요. 됐죠? 그리고 이제 2 코사인 t는 적분하면 2 사인 t가 되죠. 2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주시면 됩니다. 얘는 날라가겠고 얘도 날라가겠죠. 대입해봤자 0이니까 얘도 날라가겠죠. 남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2파이 넣으면 파이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파이 넣으면 플러스 t 코사인 t에다가 2파이를 넣으면 2파이가 나오죠. 0 넣으면 0이고요. 그래서 3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유제 3-1번을 봅시다. 조금 더 연습을 해보자고요. 자, fxyz는 3y, 2x, 4z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1번 문제는 인테그랄 C1에 대해서 f 내적 dr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t는 무엇이냐면 t, t고 t는 0부터 1까지 변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요. 자, 미분하기 전에 적분하기 전에 rt를 미분을 해야 된다 그랬죠. r't는 1,1,1이고요. 그럼 인테그랄 C1 f 내적 dr은 어떻게 되냐? t가 지금 0부터 1까지 변하고 지금 f가 얘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x, y, z 자리에 t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3t, 2t, 4t랑 r't인 1,1,1 내적한 걸 적분해주면 돼요.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3t 더하기 2t 더하기 4t 하시면 9t죠. 맞죠? 5t 더하기 4t는 9t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2분의 9t 제곱 이거를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니까 정답 2분의 9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C2에 대해서 f 내적 dr인데 f는 아까랑 똑같고요. rt가 달라졌어요. rt가 이번에는 t, t 제곱, t 4제곱입니다. 0부터 1까지 변해요. 자, 그러면은 얘도 똑같아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냐? x에다가 t, y에다가 t 제곱, z에다 t 4제곱을 넣어야죠. 여기다가 t, 여기다가 t 제곱, 여기다 t 4제곱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3t 제곱, 2t, 4t 4제곱이죠. 얘랑 뭘 내적하는 거냐면 얘의 속도 벡터 r't는 뭐죠? 1, 2t, 4t 세제곱이죠. 이거를 내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계산을 해보면 자 0부터 1까지 3t 제곱 더하기 4t 제곱 더하기 16t의 7제곱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7t의 제곱 더하기 16t의 7제곱의 dt니까 3분의 7t의 세제곱 더하기 2t의 8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겠고요. 그럼 정답은 3분의 7 더하기 6 하시면 13 이렇게 나오네요. 3분의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제가 같이 엮은 이유가 뭐냐면 경로를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도 0,0,0에서 1,1,1까지 가는 경로고요. 이 친구도 0,0,0에서 1,1,1까지 가는 경로예요. 근데 지금 선적분 값이 다르죠? 2분의 9, 3분의 13 이렇게 다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스칼라의 선적분, 스칼라 함수의 선적분에서 봤던 것처럼 시작점, 끝점에 의해서만 이 선적분 값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좋습니다. 유제 3-2번 볼게요. 유제 3-2번 곡선 C가 RT는 코사인 t,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매개화가 됐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0부터 2파이까지. 자, 그러면은 1번 볼게요. 인테그랄 C에 대해서 xz dx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t는 0부터 2파이까지 변하고요. xz 자리에 뭘 넣을 것이냐. 자, x가 지금 코사인 t죠. 그리고 z가 마이너스 코사인 t니까 둘이 곱하면은 곱하면 안 되지. 이거는 스칼라의 선적분이네요.
제가 순서를 약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냥 풀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이거 벡터장의 선적분 맞구나. 맞아요. 이거 벡터장의 선적분 문제로 된 거죠. 이거 어떻게 풀까요? 그냥 넣으면 됩니다. 우리 하던 대로 x 자리에 코사인 t, z 자리에 마이너스 코사인 t.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네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dx는 어떻게 바꾸라 그랬죠? 아까 x 프라임 t dt로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x 프라임 t dt 그럼 마이너스 사인 t에 d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의 벡터장의 선적분하고 똑같은 거냐면 인테그랄 c에 대해서 f 내적 dr 이렇게 썼을 때 f를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xz, 0, 0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얘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게 얘랑 일치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아까 표기에서 봤을 때 이게 m dx 플러스 n dy 플러스 p dz 이렇게 써지니까 지금 dy하고 dz가 없다는 얘기는 n하고 p가 0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벡터장의 선적분의 일종이고요. 자, 여튼 계산을 끝까지 해보면 자, 이 친구를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친구를 적분하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t 3분의 1 곱해주면 이게 이제 부정적분이 됩니다. 맞죠? 2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고 2파이 넣어나 0 넣어나 0이니까 1이니까 빼면 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됐고요. 다음 2번 볼까요? 인테그랄 c에 대해서 xz dy를 구해볼게요. 이번에는 거의 비슷한데요. 0부터 2파이까지 지금 p적분함수는 똑같죠.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가 되는 거고요. dy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y를 미분한 거를 y 프라임 t dt를 넣어야 돼요. 그럼 sin t를 미분하면 코사인 t죠. 코사인 t dt 이거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하는 게 무엇이냐? 지금 코사인 제곱을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고칠 필요가 있겠죠. 사인 제곱 t 빼기 1 이렇게 바꿔주면요. 우리가 sin t를 뭐 u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코사인 t dt가 du가 되니까 치환적분법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자, sin t가 u라고 하면 t가 0일 때 u 값 0이고 t가 2파일 때 u 값도 0이니까 뭐 안쪽이 이렇게 써지긴 하지만 여튼 0부터 0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정답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인테그랄 c에 대해서 x, y, z, dz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x랑 y랑 z를 다 곱하면 얘랑 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의 사인 t죠. 그리고 dz는 무엇이냐? z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sin t입니다. sin t dt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얘를 적분하시면 끝입니다.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t, 사인 제곱 t dt 얘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자, 코사인 t 곱하기 사인 t라고 하는 친구가 2분의 1 사인 2t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 t 코사인 t가 2분의 1 사인 2t니까 양변 제곱하시면 4분의 1 사인 제곱 2t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0부터 2파이까지 4분의 1에 대해서 반각 공식 한 번 더 적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4t dt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코사인 4t는 적분해봤을 때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0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8분의 1을 적분하는 거고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2파이가 되니까 정답은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코사인 4t 적분하면 사인 4t니까 2파이 대입하나 0 대입하나 0 되잖아요. 그래서 네, 여튼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벡터장의 선적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물리학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테그랄 c에 대해서 f 내적 dr이라고 하는 이 선적분이 아까 어떻게 봤었냐면 f를 힘, c를 이동 경로, path라고 하면 인테그랄 c f 내적 dr은 이제 한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그거 말고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좀 다른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물리학적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선적분에 대해서.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좀 더 다양한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let C be a smooth curve. parameterized by RT. 그러니까 뭐 C는 이동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let F be a continuous
velocity field over a region containing C. 그러니까 C를 포함하는 그 C의 경로를 포함하는 곳에서 정의된 연속인 벡터장. 연속이라는 얘기는 각 성분 함수가 다 연속이라는 얘기고요. 그런 연속 벡터장에 대해서 저 인테그랄 C에 대한 F 대적 dR을 뭘로 해석할 수 있냐? flow라고 해석을 합니다. 흐름 또는 유동 이렇게 부르고요. flow along C from A는 RA에서 RB까지 이동할 때 흐르는 유동이라고 하는 것을 F 내적 T ds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C는 경로고요. F는 이번에는 아까는 힘이었잖아요. 힘이었는데 이번엔 속도 벡터장으로 이해할 겁니다. 속도 벡터장으로 이해를 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플로우가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막 이제 그 여러분 이렇게 수조 혹은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서 막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흐르죠. 물이 막 흐릅니다. 그럼 그 물이 막 흘러요. 물이 흐르면 그 물이 흐르는 그 속도 벡터가 있겠죠. 각 입자마다 이렇게 속도 벡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막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했을 때 물이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가고 있나 보죠. 네, 그런 상황. 아니면 얘가 뭐 이렇게 뺑그르르 돌아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또 올라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각 입자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속도들이 있을 텐데 걔를 이제 벡터장으로 표기를 한 게 속도 벡터장입니다. 그랬을 때 그 물에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물체가 이렇게 이 물이 흐르니까 같이 이렇게 따라서 막 이렇게 흐르겠죠? 같이 이렇게 따라서 흐를 텐데요. 어떤 이동 경로 C를 따라서 얘가 물체가 이동했다고 했을 때, 이 C를 따른 이 물체의 벡터장에 따른 흐름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물체가 막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물체가 막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유체에 대해서, 이 유체에 의해서 이 물체가 이동한 그 유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일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물이 막 이동을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동을 할 때 A라고 해볼까요? A가 이동을 할 때 이제 물이 한 일은 무엇이냐? 물이 뭔가 해준 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약간 애매한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약간 애매한 것 같고.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이거보다는 어떤 게 좀 더 나을 것 같냐면 물체를 놓지 말고 그냥 물이 만약에 어떻게 흘러갔다고 하면 이 경로를 따라서는 이 물이 얼마나 흐르겠느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제 그걸 흐름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흐름이라고 한다. 이게 그럴듯하죠. 이게 물이 막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경로를 따라서는 얼마나 흐르느냐, 이 경로를 따라서는 이 물이 얼마나 흐르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선적분을 해서 계산을 한다 뭐 이런 거죠. 제가 말을 약간 잘못한 것 같은데 힘이라고 하면 좀 물리학적 오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경로를 따라 얼마나 흐르느냐라는 것을 이 선적분으로 정의를 한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뭔가 반대로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물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실제로 흘렀는데 실제로 만약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으면은 약간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 C를 따른 물체의 흐름은 약간 음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약간 거슬러 올라가니까. 네.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곡선 C를 따라서 물이 얼마나 흐르냐라는 그 양을 얘로 체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C라는 경로가 혹시 이제 한 바퀴 뺑 돌아오는 그런 경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처음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도착점이 이렇게 일치하는 시작점과 도착점이 일치하는 경로가 있을 수 있어요. In particular, 처음 시작점 A랑 그 다음에 끝점 B가 만약에 같으면 그러면은 the flow
그 흐름, 유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circulation. 왜냐면 한 바퀴 돈 느낌이니까요. 됐죠? circul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정의고요. 네, flow의 정의, circulation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닫힌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는 인테그랄 CF 내적 DR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circulation의 정의죠. 근데 이제 한 바퀴 뺑 돌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한 바퀴 뺑 돌아온다는 걸 강조를 하려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걸 적어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표기하셔도 되고 안 표기하셔도 돼요. 같은 얘기고요. 뭐 다를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쓰면 시작점 끝점이 같다는 걸 좀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circulation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경로를 C, 그 다음에 속도 벡터장을 F라고 놨을 때 인테그랄 CF 내적 DR은 어떤 물리학적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흐름이라고 하는 물리학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물리학적 의미가 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세 번째 물리학적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조금 용어 정리를 몇 개 해보려고 그래요. 그 전에 이제 곡선에 대한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할 건데요. 평면에 있는 곡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C가 simple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simple if it does not cross itself. 그러니까 단순하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단순 곡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교차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교차하는 거냐면 막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여기서 교차하죠. C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도착한다. 뭐 여기서 출발해도 되고요. 근데 여튼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이 생기면 이제 심플하지 않다고 부릅니다. 얘는 심플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게 심플한 건가요? 뭐 이런 게 심플한 거죠. 교차하는 부분이 없죠. 동그라미도 심플하다고 합니다. 교차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다 심플한 곡선입니다. 괜찮죠? 얘는 심플이 맞아요. 두 번째 용어 정리를 해볼게요. C가 이제 closed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또는 loop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한국말로는 닫혀있다 또는 뭐 loop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면 됩니다. If it starts and ends at the same point. 같은 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점에서 도착하면 닫혀있다 또는 루프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어떤 게 닫혀있는 곡선일까요? 뭐 이런 것도 닫혀있는 곡선이죠. 시작점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 이건 닫혀있고요. 뭐 아까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닫혀있긴 합니다. 얘도 닫혀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이렇게 돌아오면 닫혀 있는 거죠.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니까. 얘는 닫혀 있는 곡선들입니다. 닫힌 곡선들이고요. 안 닫혀 있는 곡선들은 뭘까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안 닫혀 있는 곡선입니다. 됐죠? 시작점하고 끝점이 다르죠. 이런 것들은 안 닫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simple closed curve는 약간 어떤 식으로 생긴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이런 심플 클로스 커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부랑 외부가 명확해요. 그 증명은 하기 힘들지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얘는 이런 클로스다 이런 심플하지 않은 친구들, 이런 클로스하지 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약간 내부랑 외부가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부가 약간 이렇게 어떻게 돼 있죠? 약간 끊어져 있죠. 이거는 막 끊어져 있고, 얘는 내부랑 외부가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심플 크로스 커브의 특징은 내부랑 외부가 명확하고 내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플 크로스 커브의 특징은 내부가 연결되어 있고 외부도 연결되어 있고요. 내부랑 외부를 경계 짓는 그게 이제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세 번째 물리학적 의미를 살펴본다 했죠. 그 선적분의 세 번째 물리학적 의미를 볼게요. 자, let C be a smooth curve인데, 근데 이번에는 simple closed curve, 즉 내부랑 외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커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In the domain of continuous vector field
plane. 여기서 F는 여러 가지 물리학적 의미를 물리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전기장, 자기장, 뭐 속도 벡터장 뭐 다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쓸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플럭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뭐라고 하죠? 유출이라고 합니다. 유출. 번역하면 유출. 그래서 flux of F across C is 인테그랄 C에 대해서 F 이번에는 내적 NDS예요. N은 뭐냐면 유닛 노멀 벡터입니다. 아까는 유닛 탄젠트 벡터였죠. 근데 이번에는 유닛 노멀 벡터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벡터장의 선적분의 일종인데 F 내적 T DS도 벡터장의 선적분의 일종이고 F 내적 N DS도 벡터장의 선적분의 일종인데요. 지금 이게 평면에서의 그 벡터장의 선적분인데요. 얘도 사실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 형태로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요. 있죠? 네. 지금 이 형태로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배웠던 거랑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좀 이따 확인을 해보겠지만. 자, 여튼 얘를 우리가 플럭스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배운 선적분의 벡터장의 일종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물리학적 의미는 플럭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출이라고 하면요, 이게 바깥으로 뭔가 빠져나가는 것이 유출이죠. 그래서 이 n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곡선 C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제 이게 유닛 노멀 벡터면은 곡선과 수직인 벡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 방향이죠.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바깥을 향하는 방향으로 택하는 게 이제 그 말하고 정의하고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사실 그 공간 운동 시간에 배웠던 것을 떠올려 보면 공간 운동 시간에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곡선이 움직인다고 하면 약간 곡선이 휘어져 있는 방향으로 유닛 노멀 벡터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곡선을 RT라고 매개화를 했을 때 얘를 이제 여기서 TT를 만들고 유닛 탄젠트 벡터를 만들고 그거를 S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게 노멀 벡터였죠. 이거를 또 크기로 나눠주면 유닛 노멀 벡터가 생겼는데요. 이제 그것의 방향은 항상 중심 방향,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얘가 뭐 어떻게 매개화 돼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시계로 돌든 시계로 돌든 이게 유닛 노멀 벡터가 항상 이렇게 휘어져 있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무엇이냐면 약간 이제 약간 말이 안 맞죠? 여기는 중심을 가리키고 여기는 바깥을 바라보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항상 바깥을 바라보게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정의를 한다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제로 유닛 노멀 벡터를 계산해서 얘를 계산하겠다. 선적분, 뭐 스칼라 벡터장, 그러니까 F 내적 n을 실제로 구한 다음에 계산하겠다. 그렇게 처리하진 않고요. 약간 공식처럼 이제 좀 더 외우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항상 이제 곡선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반시계 방향이 counterclockwise direction이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반시계로 도는 게 양의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이제 C라는 친구가 xt, yt로 매개화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접선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x 프라임 t, y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얘를 지금 이 유닛 노멀 벡터는 이 유닛 노멀 우리가 원하는 바깥 방향으로의 유닛 노멀 벡터는 어떤 방향이냐면 이 x 프라임 t, y 프라임 t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거예요. 맞죠?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겁니다. 따라서 유닛 노멀 벡터는 유닛 노멀 벡터의 방향은 유닛 노멀 벡터 n의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유닛 노멀 bek터 n의 방향은 이 x 프라임 t, y 프라임 t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벡터가 이렇게 a, b라는 이 점이 있어요. 근데 얘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대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게 a랑 b랑 자리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y좌표가 그러니까 b, x좌표가 a인데 이제 부호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는 x가 양수고 y가 함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b, -2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을 90도 회전한다는 게 a, b로 b, -2로 옮기는 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이거 고등학교 때 사실 한 건데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약간 확신이 안 될까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정확히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뭐 1,3을 한번 제가 가지고 올까요? 1,3 얘를 이제 시계에 이게 90도 회전시킨다고 하면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라서 3,-1이 됩니다. 여기가 a, b면 b, -a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의 이제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y 프라임 t, -x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랑 평행한 거예요. n이라는 벡터는 y 프라임 t, -x 프라임 t하고 평행한 겁니다. 근데 크기가 1이어야 되잖아요. 유닛 노멀 벡터잖아요. 그래서 얘의 크기가 뭐죠? 루트 x 프라임 t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 프라임 t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vt 다시 말하면 r 프라임 t의 크기의 제곱이죠. vt의 크기의 제곱. vt의 크기죠. 네, 이거의 크기는 vt의 크기죠. 그러니까 vt의 크기로 나눠주면 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의 크기가 루트 x 프라임 t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t 제곱인데 얘가 vt의 크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vt의 크기로 나눠줘야 유닛 벡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n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n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걸 한번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자, t는 a부터 b까지 변한다고 생각을 하면 t는 a부터 b까지 변하고 f는 평면 벡터장이니까 m, n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얘를 뭐랑 내적하는 거냐면 이 친구랑 내적하는 거죠. vt의 크기 분의 1에 y 프라임 t, -x 프라임 t 이렇게 내적을 해주고 여기다가 뭘 곱해주냐면 ds가 뭐죠? v의 t의 크기 곱하기 d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했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결국엔 뭐가 남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my 프라임 t dt 마이너스 n x 프라임 t dt 이렇게 남습니다. 맞죠? 그럼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은 여러분 y 프라임 t dt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dy로 바꿀 수 있다 그랬고 x 프라임 t dt를 뭘로 바꿀 수 있죠? dx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f 내적 n을 진짜 계산해서 계산하진 않고요. 이렇게 플럭스를 계산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일단은 c를 반시계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잡아야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매개화를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곡선의 이동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되도록 우리가 매개화를 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 개념 지금 세 가지를 배웠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자, F가 힘, 그 다음에 곡선이 이동 경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곡선이 그렇게 그냥 뭐 곡선이니까 그냥 패스죠. 그냥 C는 한번 무시를 해보고 그러니까 F가 뭔지를 좀 제가 좀 강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배웠던 게 F가 force면 인테그랄 C F 내적 DS는 뭘 의미했냐면 DR이 맞겠죠. DR은 뭘 의미했냐면 그 work를 의미했고요. 두 번째 F가 이제 velocity field 속도 벡터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테그랄 CF 내적 DR은 이제 그 뭐예요? flow라고 얘기를 했었죠. 특히 C의 시작점 끝점이 같을 때는 우리가 circulation이다 이렇게 의미를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F가 만약에 그 뭐예요? 약간 뭔가 빠져나가는 그런 거를 재고 싶다. 그러니까 F는 뭐 그냥 뭐 벡터 필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인테그랄 C에 대해서 F 내적 NDS가 뭘 의미하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플럭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거는 그냥 벡터 필드고 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뭐 electronic field, 자기장, 뭐 magnetic field, 이게 전기장이죠. 전기장하고 뭐 자기장, 뭐 이런 거 말고도 velocity field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velocity field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velocity field라고 만약 생각을 하면 속도 벡터장, 물 같은 게 움직이는 그런 속도 벡터장이 있으면 이제 얘는 flow고 얘는 flux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지금 이 친구는 우리가 평면에서만 얘기를 했어요. 평면 곡선 C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꼭 평면 곡선일 필요는 없었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평면 곡선일 때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빠져나가는 내부와 외부가 경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상에서 여러분이 뭐 곡선을 준다고 해서 그 내부랑 외부를 결정짓지 않겠죠. 근데 이제 평면상에선 내부랑 외부가 결정이 되니까 이제 3번 같은 건 일단은 평면 벡터장에서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공간에서는 뭐 이런 게 비슷한 게 있나요? 있어요. 이제 그거는 면적분 시간에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본적인 세 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 때도 제가 문제로 많이 넣었거든요. 이제 용어에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사실 쉽게 할 수 있었죠.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인테그랄 C부터 A부터 B까지 해가지고 X F가 뭐 F가 MNL이라고 한다면 MNL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MDX 더하기 NDY 더하기 LDZ 얘로 계산하면 되죠. dx는 x' ddt, dy는 y' ddt, dz는 z' ddt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이 친구는 좀 이제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얘를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f는 평면 벡터장이니까 m, n이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m dy dx가 아닙니다. 빼기 n dx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예제 4번. 자 물체의 힘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y-x제곱, z-y제곱, x-z제곱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곡선 RT를 따라서 이제 물체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ti, t제곱 j 그 다음에 t세제곱 k t, t제곱, t세제곱 이렇게 할게요. t제곱, t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부터 1까지. 그랬을 때 곡선이 R0에서 R1까지 이동할 때 이 힘이 한 2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1은 어떻게 되죠? 곡선을 따라 한 1은 인테그랄 C, F, 내적 dR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근데 T는 0부터 1까지 변하고 이제 F 얘랑 그 다음에 R'T랑 내적해준 거를 적분해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X에다 T, Y에다 T제곱, Z에다 T세제곱 넣으면 되겠죠? 그럼 넣어봅시다. Y에다가 T제곱, X에다가 T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Z에다 T세제곱, Y에다가 T제곱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X에다 T, Z에다 T세제곱 넣어주면 이렇게 되죠. 얘랑 뭐랑 내적하는 거예요? R'T랑 내적하는 거죠. 그래서 1, 2t, 3t제곱 이렇게 내적해주고 얘를 적분해주면 끝납니다. 맞죠? 어려운 거 없죠? 얘 날라가고 0부터 1까지 자 2t 곱하기 t세제곱 마이너스 t의 4제곱 플러스 3t제곱에 t 마이너스 t의 6제곱에 d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2t 4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2t 5제곱 있고요. 3t 세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3t의 8제곱 있죠. 이게 다 다르네요. 자수가. 그러면은 적분을 해주면요. 5분의 2의 t의 5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6제곱 플러스 4분의 3의 t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9제곱 이렇게 되죠. 실수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여튼 그럼 5분의 2 빼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3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죠. 예, 여러분 열심히 묶어봅시다. 자 20분의 8 더하기 15 하면 23이죠. 빼기 3분의 2 해주면 60분의 69 빼기 40은 29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네, 이제 4의 2번 보겠습니다. 유체의 속도장이 x, z, y로 주어져 있다. 곡선 RT는요. 코사인 t, 사인 t, t로 주어져 있고요. 이때 t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유동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동은 뭐죠? 인테그랄 C, F, 내적 dr 이게 유동이죠. 이걸 C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F는 이제 T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변하고 F는 이제 X, Z, Y죠. 근데 X 자리에
코사인 t, y 자리에 사인 t, z 자리에 t 이렇게 넣어주고요. dr이 r't dt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1 d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줄까요? 자,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사인 t, 코사인 t 지워지고 t dt 이렇게 남으니까 2분의 1 t 제곱에다가 2분의 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것 빼주시면 4분의 파이 제곱, 8분의 파이 제곱 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평면 위의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을 가로지르는 벡터장 f는 x-y, x의 유출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출이라고 하면 이제 곡선 C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을 때 인테그럴 CF 내적 NDS 얘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랬죠. 자, 유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곡선 C를 매개화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식의 반대 방향으로 매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매개화를 해야지 식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매개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매개화를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인테그럴 C m dy 마이너스 n dx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m이고 이게 n이에요. 그죠? 그래서 m 자리에 x 마이너스 y 여기서 x가 코사인 t, y가 사인 t니까요.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그리고 dy는 y 프라임 t dt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주면 코사인 t dt 이렇게 됩니다. 빼기 자 n은요 x예요. 그래서 x는 코사인 t니까 코사인 t 적어주시고 dx는 x 프라임 t dt니까요. 마이너스 사인 t dt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사인 t, 코사인 t 지워지니까 인테그랄 c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 t dt 이렇게 되어서 c는 지금 t에 대해서 변수를 바꾸면 t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2파이까지죠.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t인데 그 적분해보면 코사인 2t는 사인 2분의 1 사인 2t고 2파이 대입하나 0 대입하나 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2파이가 되어서 파이다 라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예제 4번을 전부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유제 4-1번부터 출발해서 이제 나머지 문제를 전부 풀고 진도를 계속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